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꺾이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기업들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한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주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반등이 많이 나왔죠. 2월달, 3월달에도 많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수혜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정을 많이 받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되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2차 전지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많은 내러티브라든지 이벤트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굉장히 잘한다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CATL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단에서 CATL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CATL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돌려서 말을 해보자면 각국의 정부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ESS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고체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적인 규제가 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매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비교 우위에 있는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에 비해서는 살짝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시 ATL의 나트륨 배터리 공급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사실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학술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CATL에서 무슨 박람회, 전시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다, 양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것은 맞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결국에 미국은 중국을 IRA 법안이라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IAA 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배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법안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물론 쓰는 국가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나라 SK온이
1년 동안 투자하는 전체 R&D 비용보다 CATL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1년 동안 지출하고 있는 R&D 비용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이 되고, 근데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리튬 배터리라 LFP라든지 우리나라가 잘했었던 삼원계에 비해서는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이엔드급에서는 당연히 뭐 삼원계라든지 LFP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은 여전히 필요하고 점유율 확대는 필요하다. 그리고 다만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에서 표준이 되거나 좀 더 밀도가 좋아지거나 효율이 좋아진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분명히 악재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한다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임을 잘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두 번째는 아직도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이면서 8,500포인트, 8,6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환차익이 생긴다면 전 2차 전지는 쇼커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주가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언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흐름이나 업종의 흐름을 본다면 쇼커보드 한 번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향후 주가 흐름과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왔죠.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벤츠였나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하이엔드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에서 선택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 중국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주가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가끔씩 레포트를 읽어보면 삼성 SDI가 뭐 ESS 쪽에서 대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삼성 SDI는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뒤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2차 전지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뭐 주가 흐름과 전망을 예측해보자 라고 한다면 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의 흐름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꺾이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기업들도 주가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중국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야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모회사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가 모회사죠.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투자처가
포스코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내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기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뭐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뭐 광산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현재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탄력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 SDI에 뒤처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치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에선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게 ESS 쪽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원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버려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ESS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ESS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서도 ESS 쪽에 대한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이 있는데, 이 북미 공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ESS 쪽에 대한 매출이 EV 쪽에 대한 매출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ESS 쪽에 대한 매출이 높아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캐파가 확장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캐파 확장은 저는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오히려 전력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생산되고 있는 전력들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되고 있는 전력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송배전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설비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저장 장치가 거기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게끔 만들어서 ESS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ESS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게 바로 EV 쪽입니다.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전혀 없는데, 실제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면서 부각이 됐던 게 뭐냐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기차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예쁜 단어로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는 안보라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고요, 올해 3월 달에도 그렇고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또 땅이 크기 때문에 그 충전 인프라가 적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SS 쪽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도 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EV,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로 붙어준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방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업종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원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만 가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ETF라는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드를 약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종목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소외될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서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전고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삼성 SDI부터 시작이 돼서 이수 스페셜티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삼성 SDI를 먼저 보시고요. 여기서 좀 파생되면서 변동성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ESS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신성 ST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삼성 SDI와 협업을 하고 있다면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신성 ST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한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면 그 아래 기업들이 신성 ST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기업으로서는 이 두 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대형주로서는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아래 단으로는 전고체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ESS 쪽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과 신성 ST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사실 수익이 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또 이제 반대급부로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크로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순환매의 관점에서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가 되어 있어서 거래 대금이 너무 적으면 용기를 내서라도 반도체라든지 주도 업종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중에서 10%, 20% 정도의 비중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전 좀 버텨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인 반도체를 메인으로 두고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거래 대금이 나오는 쪽이 좋은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 자체가 적다면 저는 순환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가 약간 도파민에 절여져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몇 프로씩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순환매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긴 게 아닙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기다려봐도 시장이 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